김 부장이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액 변제예요. 그리고 그 우선되는 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된다. 근데 드라마 제목이 서울시 자가의 그 자가가 김 부장 거면요. 그 자가가 김 부장 거면은 이제 문제가 복잡해져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만 특별히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요새 김 부장 넷플릭스 그걸 네. 재밌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망한 사람 얘기잖아요. 사기당해서. 그쵸. 네. 그러면 드라마에서는 안 나왔지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스토리라서 저도 제 직업적인 거는 최대한 배제하면서 보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나서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제가 생각한 바를 나누고 싶어요. 우선 김 부장이 퇴직금 5억 원에 5억 5천을 대출을 껴서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 상가의 가치는 대략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억 정도 되는 거를 10억 5천을 분양을 받은 거죠. 그리고 김 부장이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회생과 관련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청산가치 보장과 가용소득 전액 변제예요. 그리고 그 우선되는 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된다. 김 부장의 경우에는 채무가 5억 5천이고 재산은 그 상가가 팔리든 안 팔리든 3억의 시세라면은 김 부장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해당을 하죠. 집의 경우에는 아마도 부인의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부인 명의로 나오거나 아니면 공동 명의일 텐데, 이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한다면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를 해서 청산가치에 보장이 되느냐. 우선 김 부장이 최근 화까지 봤을 때 김 부장이 대리운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보통 소득이 한 300에서 40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으면 400인데 사실 그 정도까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한 30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 300이라는 소득을 본인의 생계비 1인 생계비 143만 원을 빼면은 157만 원을 월에 가용소득으로 남긴다고 할 수가 있겠죠. 157만 원 곱하기 36개월, 이 금액이 총 변제 금액이 되게 될 테고요. 이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청산가치가 아까 말했듯이 상가의 시세가 3억 원이라면 김 부장이 총 변제를 하더라도 상가의 시세만큼을 갚지 못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청산가치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가를 우선 염가에라도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해서 청산가치를 줄이고, 매각한 돈을 어떻게 하느냐? 빚을 갚아요. 5억 5천의 일부를 갚은 다음에 나머지 채무만 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하면은 청산가치 보장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될 거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을 일단 하고 1년 내에 이것을 팔아서 매각대금 3억 원은 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만 내가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변제계획안의 제출도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고 하고요. 어느 경우가 됐든지 김 부장은 만약에 시세인 3억 원의 상가를 팔 수만 있다면은 5억 5천만 원 중에 3억 원은 갚은 게 되고, 남은 2억 5천만 원 중에 한 달에 157만 원씩 36개월 5천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변제함으로써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드라마 제목이 서울시 자가의 그 자가가 김 부장 거면요. 그 자가가 김 부장 거면은 이제 문제가 복잡해져요. 사실 서울 어디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평균 아파트 시세가 8, 9억 원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된다면은 그 재산 자체가 김 부장의 것이기 때문에 김 부장의 청산 가치가 채무를 초과하는 상황이죠.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집을 매각해서 채무를 변제하는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회생 말고. 매각은 정말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에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집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채무를 8년 이상 10년의 기간 동안 갚을 수가 있게 돼요. 물론 변제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의 고생은 예상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집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고 상가도 본인이 원한다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상가를 팔아서 이거를 일시금으로 변제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집이 있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 좀 더 권할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실제로 이제 네. 김 부장이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왔다. 집이 자기 거다. 그러면은 워크아웃 하세요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만 특별히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상담을 오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상에서 봤던 그 영업 비밀 알려주세요 이러면 되나요? 영업 비밀 제가 얘기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러면 못 알려드리고 상담을 하시면 적절한 경우에는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